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지분 경매를 하다 보면 초보자들이 많이 달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지분 경매에 대한 경험도 없을 뿐더러 단순히 투자금이 적게 든다라는 이유로 지분 경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분 경매에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월등히 높죠. 초보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분 경매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지분 경매에서 소위 말하는 꿀팁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아니면 서류만 보고도 이 지분 경매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꿀팁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지분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지 아니면 수익을 뽑지 못할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죠. 그런데도 초보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일단은 보이기에 적은 투자금으로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분 경매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분 경매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투자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험력이 없고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경매 낙찰 이후의 상황이 끝이 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서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답보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끝을 맺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도 가늠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지분 경매에서는 입찰하기 전에 꼼꼼한 조사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류만 잘 봐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수가 있어요. 지분 경매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상속 물건이다,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애착은 가지고 있겠구나, 다만 상속 지분이 10년이 넘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속 지분에 대한 물건 애착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속 지분이니까 막연하게 공유자가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공유 지분을 공유자가 사줄 수도 있지만 공유자 지분을 내가 사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반드시 공유 지분을 공유자가 사줄 거니까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협상을 재개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답보 상태가 펼쳐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 형시적 경매로 인해서 물건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공유자가 반드시 사줄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염두를 잘 두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경우에 큰 수익이 발생하는 거지, 예상하지 않았는데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분 경매에서는 기본적으로 꼼꼼한 조사, 거기에 따른 수익의 크기, 시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물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사실상 입찰 참여를 저는 막는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분 경매에서는 어느 정도의 법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전체 부동산을 나머지 공유자가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지분권을 취득할 것인지, 그 와중에 협상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득을 취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방 공유자에게 이익을 넘겨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입찰 전에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 감정가격이 기준이 될 때가 있고 사실상 감정가격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분 물건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하면 공유자와 마주 앉은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협상력을 어느 정도 발휘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 것인가,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갈리는 거죠. 보통 유찰이 많이 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아서 공유자가 그 물건을 산다고 하면 감정가격 즈음해서 넘기는 게 일반적인 관례고요. 그렇지 않고 공유자 물건을 내가 사올 때는
내가 낙찰받은 가격 즈음에서 공유자 지분을 사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그냥 참조해야 될 사안이지 거기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하나의 협상력의 차이다 보니까 협상에 나가서 공유자 이야기를 우선 들어주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 허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익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협상이 깨졌을 때 형시적 경매로 인한 공유물을 청산한다라든지 공동의 지분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형식이 돼야 되지, 지분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협상력이 관건이 돼요. 따라서 지분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속 지분인지 아니면 형제간끼리 나눠서 가진 건지 아니면 경매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지분을 가졌다가 다시 나온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분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을 서류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지분은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분을 내가 어떻게 풀을 것인가에 따른 단기와 장기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단기 몇 년에 내가 이것을 처리하고 장기 몇 년 동안 내가 보유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처분을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으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분은 투자금이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결국은 버리는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나머지 지분권자가 지분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당 이득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월세와 전세의 개념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 지분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특히 상속 지분 같은 경우에는 지분의 난이도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속 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공유자하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여기에서 협상이 계속 길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공유자가 우호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공유자가 뭘 해도 시큰둥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변수에 대비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틀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 나는 어느 정도 가격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공유자를 전적으로 내 의도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어느 정도는 움직여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상 지분 경매에서 경매나 공매로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매입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다만 시간을 어느 정도 쓰느냐는 항상 관건이에요.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고생은 고상대로 하고 수익은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협상력에 대한 카드를 미리 제시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버티게 되면 이 지분을 나는 법적인 처리로 해서 거의 손 안 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손 안 대고 나머지 공유 지분을 내가 끌어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나머지 공유자에게 잘 설명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유자 협상력이 제일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상속 지분은 좀 쉽더라. 상속도 10년 안쪽, 5년 안쪽에 있는 상속 지분은 더더욱이나 쉽더라. 형제간 물건보다도 부모 자식 물건이 훨씬 더 쉽더라. 이런 거에 대한 감이 좀 생기죠. 그런 지분 물건을 찾게 되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변수를 대비하고 그것만 좀 파악하실 수 있다면 자신이 1년 매달려서 20%의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막상 뚜껑을 까놓고 보면 30% 이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죠. 지분은 잘만 처리하면 굉장히 큰 수익 모델인데 잘 처리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욕심이 과했네, 저렇게 하면 안 되네, 뭐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입찰 전에 어느 정도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거의 다 나요. 지분 경매는 굉장히 큰 블루오션이 될 수 있죠. 적어도 부동산 경매에서는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좋죠. 처음부터 지분 경매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지분 경매는 계획을 잘 세우고 지분 성격에 따라 공유자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가 관건이다.